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되었느냐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탄핵 심판이고, 국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에 징계 처분을 하는데 그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 부분과 법률 위반 부분을 나누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헌법 위반 부분은 5개, 법률 위반 부분은 8개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 뇌물수수가 된다, 또 직권남용이 된다, 또 강요죄가 해당한다,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의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 위반 부분 8가지를 기본적인 사실을 관계는 그대로 다 원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뭐 뇌물죄가 되느냐 강요죄가 되느냐 이렇게 형법상의 범죄 성립에 대해서 논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그 형법 위반 부분의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되느냐, 대인민주주의에 위반되느냐, 아니면 사적 자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장경제주의에 위반되느냐 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제작성에서 제출하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작성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공소장 변경과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 소추 의견처럼 국회 제적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이거는 탄핵 소추 의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그 준비서면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재 처장님, 이렇게 이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탄핵 일타 강사 권성동에서 지금 내란 일타 공범 권성동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범죄 성립하느냐 유무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이 하는 거 맞습니까? 헌재 처장님, 방금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께서 범죄 성립하느냐 유무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죠? 헌재도 같은 입장이시죠? 범죄 성립 여부는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박근혜 탄핵 당시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뇌물죄 등 범죄 성립 여부가 있었고, 헌법재판 과정에서 수정한 선례도 있죠. 그게 제 기억으로는 준비 서면을 통해서. 그렇죠. 처장님 그때 헌재 근무하셨었잖아요. 계속 쭉 근무해 오셨고. 예. 그러면 방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재의결 과정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 변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탄핵소추 사유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 변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 주장에 동의하시냐고요? 그렇게 해서 헌재가 재판을 하셨잖아요.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 탄핵소추 사유서는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권성동 법사위원장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주장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걸로 지금 이 권성동이 권성동을 저격하고 있는데요. 과거를 외면한 채 지금 뭐 찐빵 없는 찐빵이다, 뭐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계속 무시하실 게 아니라 헌재가 공식적 입장을 내시면 안 됩니까? 입장 표명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무시하실 건가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 현재 진행 중인 심판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차후에 판단을 위원장께 답변 신청하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계속 그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셔서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법원이 공수처에 체포영장 발부한 이유가 뭡니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해당 판사 재판부의 입장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금 뭐 위원님께서 이제 공수처법 31조 재판 관할에 대한 부분 언급하셨어요. 뭐 중앙지법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의 진화, 증거의 소재지, 또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관할법원에 공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다만에 대한 단서 규정이 있잖아요. 31조에 뭐 공수처법까지 아시진 모르겠지만, 근데 공수처장님이 공수처법도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김석호 법무부 차관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시진 않으시죠? 지난번 체포영장 발부만 놓고 보게 되면 수사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발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처장님, 형사법 110조, 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이렇게 아주 상식적인 이런 조항 문구를 사실 넣을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넣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인적인 의미에서라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110조, 111조는 사람을
압수하기 위해 수색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러니까 물건을 압수하기 위한 수색에 적용되고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헌재 판례도 형사법 나왔잖아요. 추석서 그리고 예. 이제 형사법계의 다수 견해가 그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권성도 원내대표가 사법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 입장 표명하실 생각 있습니까? 사법부 지금 독재하고 계십니까? 그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중히 경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시해야 됩니까? 무시하실 건가요? 제가 경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예, 답하기 힘들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사법 독재랍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건 공무집행이죠. 예, 단체로 방해하면 특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력을 사용하거나. 그러면 경호처의 행위는 지금 특수공무 방해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뭐 구체적인 사안이 그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결국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는 없지만 구성 요건상으로는 해당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의 위력 등으로 해서 공무집행,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은 특수공무의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일반론은 네, 틀림이 없습니다. 공수처장님, 이거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1월 5일 아침 한강직역 앞, 이 많은 시민들이 이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네, 뭐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세요? 그러한 사정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내가 공수처보다 여기 더 오래 있었다. 겨우 몇 시간에 또 포기한 이런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협조하실 때도 공조본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8조 행정응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검도 경찰청에 어떤 수사협조를 요청할 때 대검 차장이 경찰청 차장 만난다는 거예요. 공수처는 뭐가 그렇게 뻣뻣하게 뭐 당연합니까? 행정응원 요청할 때 조금 더 사람이 정성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정성을 가지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행정절차법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저도 아는데 법조인이 아닌 저도 아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협조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거 바로 체포하십시오. 2-3명만 연행하셨어도 경호처 직원들 2-3명만 연행했어도 바로 무너졌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3차까지 진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차에서 바로 2-3명 연행하셨어야죠. 3차까지 안 들어갔어도 됩니다. 1차에서 연행하셔서 2차, 3차 체포하러 갈 때 또 있으면 또 연행하겠다. 엄중하게 권고하세요. 왜 법치를 공수처장이 무너뜨립니까? 그러한 각오로 제2차 집행에 대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꼭 연행하십시오. 경호처 직원들 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혁 의원님. 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